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대화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60세 이후 꼭 챙기면 좋은 작은 습관 10가지입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지도 않고 많은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만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시나요? 오늘부터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약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탈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잠들어 있던 뇌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도 활발해져서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공복 상태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 기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물 한 잔 참 쉽지 않나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시작을 얼마나 상쾌하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외선을 피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햇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비타민 D 공장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햇볕이 가장 좋습니다. 산책을 하시면서 얼굴이나 팔, 손에 햇살을 받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으로는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직접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햇볕을 쬐고 나면 기분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햇빛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찰 정도로 격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관절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팔을 흔들며 걷기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게 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걷기는 정말 완벽한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관절의 유연성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강화해서 낙상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걷기를 하실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고 가능하다면 자연이 있는 곳에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산책로가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집 주변이라도 괜찮습니다. 걷기는 정말 최고의 무료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면서도 그 효과는 어떤 비싼 약보다도 뛰어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제철 음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사계절 내내 온갖 음식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도 사과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계절을 거스르는 음식들은 대부분 수입산이거나 온실에서 재배한 것들로 영양가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쌉니다. 반면에 지금 계절에 나는 제철 음식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 시기에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나물들이 나옵니다. 냉이, 달래, 쑥, 두릅 같은 봄나물들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을 깨우고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들이 나옵니다. 더위에 지친 우리 몸에 시원함과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가을에는 사과, 배, 감, 고구마, 단풍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음식들은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겨울에는 무, 배추, 귤 같은 음식들이 나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이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제철일 때는 공급이 많아서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또한 제철 음식을 먹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는 지금이 제철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보약을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소부터 드세요. 샐러드, 나물, 김치 같은 채소류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를 보호하고 이후에 먹을 음식들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들을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서 인슐린 분비도 안정화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천천히 드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분 이상은 드셔야 뇌에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당뇨병, 비만,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순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섯 번째 습관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나아가 관계의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혹은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라도 말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받는 사람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스로에게라도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낸 나 자신에게 고마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고마워.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을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입니다. 감사의 습관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가꿔보세요. 7번째 습관은 웃는 것입니다. 웃음은 정말 최고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증가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웃을 때 혈압이 안정됩니다.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또한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모르핀보다 몇 배나 강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도 낮춰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웃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선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실제로 웃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웃음과 비슷한 호르몬 분비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집을 읽거나 즐거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웃었나?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웃음이 부족했다면 내일은 더 웃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웃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더 많이 웃어보세요. 8번째 습관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우리 손가락과 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에서 손가락을 담당하는 부위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많은 부분이 자극받게 됩니다. 손가락 운동은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복잡하고 정밀한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손가락 운동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오려서 스크랩북을 만드는 것, 십자말풀이나 스도쿠 같은 퍼즐 풀기, 뜨개질이나 자수 같은 수공예, 악기 연주, 서예나 그림 그리기 등이 모두 훌륭한 손가락 운동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도 손가락 운동이 됩니다. 요리를 할 때 야채를 썰거나 반죽을 치대거나 장식을 하는 것도 좋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정원 가꾸기도 추천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열매를 따는 등의 활동은 손가락을 세밀하게 사용하면서도 정서적 안정감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복 동작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생각이 필요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뇌가 더 많이 자극받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가락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뇌 건강을 지켜주는 큰 비밀입니다. 9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TV를 보시다가 그대로 침대에 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그대로 둔 채 잠자리에 들면 밤사이 더욱 뻣뻣해져서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겁고 아플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정도만 투자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목 운동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앞뒤로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있으면서 경직된 목 근육들이 풀어집니다. 어깨 운동도 중요합니다.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와 목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허리 스트레칭도 해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였다가 일으켜 세우세요. 옆으로도 살짝 기울여 보세요. 다리 스트레칭은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발목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런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칭에 집중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와 걱정들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의 쉼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를 끝내기 전에 단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생각들을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실수가 있었더라도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하루 동안 경험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했던 햇볕,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아름다웠던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행복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런 짧은 명상은 불면증을 줄여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평온한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을 마친 후에는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의식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꼭 챙기면 좋은 작은 습관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햇볕 쬐기, 천천히 걷기, 제철 음식 챙기기, 올바른 식사 순서 지키기, 감사 표현하기, 웃기, 손가락 운동하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 그리고 짧은 명상하기. 이 10가지 습관들은 모두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루를 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의식의 변화가 모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그 다음 습관을 추가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물 마시기가 쉽게 느껴진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계속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햇볕 쬐기를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이 모든 습관들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된 건강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매일매일 돌봐줄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활기차고 더 평온하고 더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건강한 습관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자가 붙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이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